조이 무쌍의 속수무책 무너진 정관장. 이게 정말 우승 후보의 전력인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다. 광주에서 벌어진 대참사. 아니, 프로 배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과였다. 리그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개막 이후 승리보다 패배가 익숙했던 만년꼴찌 페퍼저축은행에게 세트스코어 0대3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단순히 한 경기를 내준 것이 아니다. 무기력함의 끝을 보여주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의 자존심을 난도질한 역대급 굴욕이자 정관장 배구 역사에 기록될 대참사였다. 광주 페이퍼 스타디움은 승리의 환호로 터져나갈 듯했지만 정관장의 원정 응원석은 차가운 침묵을 넘어 분노 섞인 탄식과 비명만이 흘러나왔다. 일부 열성 팬들은 믿기지 않는 스코어보드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다. 도대체 무엇이 우승을 호언장담하던 정관장을 이토록 무참하게 무너뜨렸는가? 1. 조이라는 이름의 장. 페퍼의 반란. 정관장의 조직력을 찢어버리기다. 이날 경기에 주인공은 단연 페퍼저축은행의 주포 조이였다. 그녀는 코트 위에서 마치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조이는 정관장의 블로킹 벽을 비웃듯 다점 높은 고공 강타를 퍼부었다. 정관장이 자랑하던 이른바 통곡의 벽은 조이의 스파이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조이는 이날 단순히 점수만 많이 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관장 선수들의 멘탈을 완전히 파괴했다. 강력한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초토화하는 것은 물론 수비가 흔들려 공이 뒤로 빠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조이가 스파이크를 때릴 때마다 정관장 수비진은 공포에 질린 듯 발이 묶였고 코트 위의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여기에 박은서의 영리한 밀어치기와 시마무라의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 하는 안정적인 속공이 더해지자 페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패배의 아이콘이 아니었다. 반면 정관장은 상대의 기세에 압도당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앞장서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2. 세트별 심층 분석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75분간의 일방적 학살극 제1세트. 자네트의 충격적 침묵과 범실의 늪에 빠진 정관장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정관장의 불행이 예고됐다.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주포 자네트는 공격 성공률 10%. 단 1득점에 그치며 코트 위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의 스파이크는 번번이 상대 블로킹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벗어났다. 반면 페퍼의 조이는 80%라는 경이로운 성공률로 7점을 몰아치며 경기를 지배했다. 정관장은 한 세트에서만 무려 9개의 범실을 쏟아내며 스스로 자멸했다.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경기를 포기한 듯한 모습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2세트 1-5에 1-5 찰나의 환상. 그리고 이어진 리시브의 붕괴 2세트 초반. 박은진과 정호영의 중앙 블로킹이 살아나며 1-5에 1-5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짧은 희망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 승부처에서 터져나온 뼈아픈 리시브 불안과 세터와의 호흡 미스는 잘 차려진 밥상에 재를 뿌렸다. 조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2세트까지 총 17점을 기록하며 승기를 완전히 굳혔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방을 해줄 해결사가 없는 정관장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세트였다. 벤치에서 고희진 감독이 소리를 지르며 작전 지시를 내렸으나 선수들의 눈동자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있었다. 제3세트 투지 실종, 굴욕적인 항복 선언. 이미 정신적으로 붕괴된 정관장에게 3세트는 고문과도 같았다.
수비 리커버리는 느릿느릿했고 공에 대한 집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네트는 여전히 코트 위를 유령처럼 배회했고 조이는 잡이 없는 스파이크로 정관장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셔서웃 패배가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 정관장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벤치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팬들의 야유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고개를 들어 팬들을 바라보지 못했다. 3. 정관장 패배의 3대 요인. 총체적 난국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 이번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관장의 구조적 결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대 배구에서 팀의 제일 공격수가 세트당 1점대 득점에 머문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 첫째, 외인 주포 자네트의 처참한 몰락이다. 자네트는 상대 수비 전술에 완전히 읽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극복하려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마저 상실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부진은 팀 전체 공격 루트를 단순화시켰고 페퍼 블로커들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둘째, 인케우시 딜레마와 수비 시스템의 부재다. 교체 투입된 신인 인케우시는 공격 성공률 80%를 기록하며 잠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고희진 감독은 그녀를 주전으로 기용할 수 없었다. 이유는 처참한 리시브 능력 때문이었다. 공격은 되지만 수비가 안 되는 반쪽 자리. 선수의 한계는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마비시켰다. 상대 팀은 인케우시에게 목적타, 서브를 집중시켰고 이는 정관장의 공격 전개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관장 선수들은 경기 내내 상대보다 한 발 덜 뛰었다. 셋째, 프로답지 못한 정신력과 체력 저하다. 수비 상황에서의 커버 플레이는 실종됐고 이단 연결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에 취해 설마 꼴찌한테 즉에서? 라는 아니란 생각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기보다는 서로를 탓하거나 무기력하게 실점하는 모습은 프로 선수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결론 페퍼에게는 기적의 보약, 정관장에게는 잔혹한 사형 선고.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승리로 패배주의라는 오랜 사슬을 끊어내고 팀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조이라는 확실한 구심점을 확인했고 팀원 전체가 간절함으로 뭉치면 강팀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반면 정관장에게 이번 0대3 패배는 단순한 1패 이상의 치명상이다. 이번 패배로 정관장은 봄 배구를 향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팀 내부의 신뢰 관계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게 정말 돈을 받고 경기를 하는 프로의 모습인가? 라는 팬들의 비난은 뼈아프지만 정당하다. 전술의 전면 수정은 물론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바닥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한다. 고희진 감독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패배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사안일함이다. 정관장이 이번 굴욕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한 골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배구 팬들의 시선은 이제 분노를 넘어 그들이 보여줄 실제적인 변화에 쏠려 있다. 다시 한번 이런 경기력이 반복된다면 정관장의 레드 스파크스라는 이름은 조롱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이다.